네, 이렇게 출생아는 줄었는데 사망자는 1년 전보다 5만 명 넘게 늘면서 지난해 인구는 12만여 명이나 줄었습니다. 갈수록 인구는 줄고 고령화는 빨라져 경제 활력을 잃고 국가 존립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고령화의 코로나19 영향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사망자는 1970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출생아는 줄었는데 사망자는 크게 늘면서 인구는 12만 명 넘게 감소했습니다. 문제는 지난 2020년 처음 인구가 줄어든 이후 갈수록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감소 규모는 2070년이면 51만 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고령화가 증가되고 그다음에 출생아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지금의 그 자연 증가는 계속해서 감소가 확대될 것으로. 인구 감소 여파로 어린이집이나 학교는 줄고 사라질 위기에 처한 지역은 늘고 있습니다. 2005년 33곳이었던 소멸 위험 지역은 불과 17년 만에 113곳으로 급증했습니다. 학교와 교육기관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경제 구역이 형성이 되거든요. 숙박, 하숙, 먹거리, 경제 시장들이 형성이 되는데 그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농촌은 그걸 빨리 경험한 거죠. 일부 지역을 넘어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것도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실제로 인구 절반 가까이가 65살 이상 고령층이 되는 시기는 50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건 생산 연령 인구가 지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게 된다는 점입니다. 청년 한 명이 노인 한 명을 책임져야 할 정도로 부담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노인 부양비가 더 늘어나고 복지 비용이 더 늘어나고 경제 성장은 정체되고 출산부터 시작해서 육아, 취업, 교육 그리고 이제 주택까지 연결돼 있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계속 풀어나가야 되는. 지난 15년 동안 저출산 예산 명목으로 380조 원을 쏟아붓고 출산율을 끌어올리지 못한 것도 총체적 고민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안정된 일자리와 주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등 장기적 대책 없이는 인구 감소세를 막을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